폴, 네. 오늘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진짜 당황스럽다. 난 딱 보이는데. 트러블이 나셨네요. 이럴 때 우리는 눈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눈치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네, 저의 트러블이 오늘 인트로였네요. 아유.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인기 있는 고딩들의 비결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호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눈치 없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눈치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눈치는 뭘까요? 눈치. 네, 가장 쉬운 건 네. 언제나 사전을 보는 거 아닌가 싶네요. 좋습니다. 눈치란 네.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 그러니까 캐치를 하거나 티를 내거나 둘 다 눈치라는 거죠. 수용하는 것도 눈치, 네. 나의 뜻을 전달하는 것도 눈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단어를 그렇게 쓴대요. 눈치를 본다랑 그러네. 눈치를 준다. 오, 맞네요. 네. 어때요? 폴도 그렇게 생각해요? 눈치가 좀 있는 편이에요? 저요? 아까 트러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눈치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눈치껏 말씀해 주시죠. 네, 변론하시죠. 죄송합니다. 원래 눈치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저 뭐가 달라졌는데요? 네? 아름다우시네요. 폴이 정의하는 눈치는 뭐예요? 제가 정의하는 눈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도 얻고 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상대의 감정과 상황도 그런 처지도 배려하면서 관계를 원만히 가져나가는 게 아닌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다음에 네. 나의 역할을 적절히 찾아나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방면적으로 잘 고려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눈치라는 단어가 네. 한국에만 있는 단어래요. 여러 가지로 뭐 해석할 수는 네. 있겠지만 완전히 딱 핏되는 그 단어를 찾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눈치라고 부르는 네. 언급되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은 것을 캐치하고 거기서 또 내가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들을 약간 초코파이 같네. 정의 눈치에서 비롯된 건가? 그래서 네. 이 눈치랑 가장 비슷한 단어를 맥락적 이해라는 얘기로 하고 있더라고요. 맥락적이에요. 네, 그리고 맥락적 지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인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런 호감을 잘 자아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뿐만 아니라 상황을 읽는 능력 그리고 그 상황에 처한 각각의 개인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 것이고 무엇을 원하는지까지 캐치해서 그 상황을 잘 유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맥락적 지능 잘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화를 넘어서라는 책에서 네. 크게 이제 전 세계를 두 개로 나눠요. 네. 이 문화적 차이를. 네. 그래서 고맥락 문화와 네. 저맥락 문화 네. 이렇게 나눠요. 맥락이 정확하게 뭐죠? 여기서 맥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네. 어떤 사람과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그럼 서로가 지금 어떤 걸 원하고 있고 이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뭐 부모 관계냐 친구 관계냐 이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약간 스토리라인 같은 느낌인가요? 네 약간 책을 펼쳤는데 탁 펼치다가 어디 쫙 펼쳤는데 거기 상황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 상황이고 상대는 저 상황이고 저 사람은 저걸 원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런 맥락이라는 단어를 네. 이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썼어요. 그래서 저맥락 문화라 함은 글자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하는 고지곳대로 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맥락 문화는 그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서로 이미 암묵적으로 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감정적 또는 분위기 그런 맥락을 통해 다 이해하고 있음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내용의 어떤 비중? 네네.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네. 이게 약간 메르비안의 법칙에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서양 사회는 좀 저맥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그렇게 우리가 추론하고 네. 상상하고 맞춰보려고 하지 않고 그 상대가 지금 나에게 얘기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면 되는 것
근데 한국에서는 눈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맥락과 관련된 단어들인 것 같아요. 머리를 자르러 가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는 이 정도 쳐주시고 뭐 네. 여기는 뭐 안 가리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저맥락 사회 같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mm예요 3mm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직접적으로 네가 뭘 얼마나 자르고 싶냐 정확하게 전달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알아서 예쁘게. 이게 진짜 되게 그 고맥락적인 얘기네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특히 이런 고맥락 사회에서 인기 호감을 얻는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 눈치가 없다는 것이 특히 좀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많고 땅은 좁고 붙어있을 환경이 더 많이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치 없는 사람들이 그냥 포용하기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면 피곤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배제돼 버리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맥락 사회에서는 언어적 표현 그 자체만 이해해도 괜찮은데 그 저맥락 사회에서 연구한 그 메르비안의 법칙에 보면 거기에서도 언어적인 것들이 7%밖에 담지를 못한대요. 그렇죠? 메르비안 법칙 뭐예요? 메르비안의 법칙이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각, 청각 그리고 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건데 언어적 요소가 7%, 네. 그 다음에 시각적인 요소가 55%, 청각적인 요소가 38%라고 나와 있다. 저맥락이 이 정도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언어적인 표현이 뭐 한 1, 2%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뭐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맞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내가 웃는 게 아니라고. 그치.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랩 하나로 모든 상황에서 다 대답을 한다고. 어떤 느낌이 하나씩 얘기했어요. 네. 네? 네? 뭐라고? 아, 네. 네. 알겠긴 한데 별로 내키진 않네요. 아, 네. 뭐야 그랑 똑같잖아. 제가 조금 잘못 전달한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같은 뇌를 조금 힘과 어조만 바꿨는데도 다들 제가 어떤 의미를 맞아. 전달하고자 했는지 이미 다들 추리하고 계시단 말이죠. 맞아요. 다들 굉장히 고맥락 사회에 잘 자라온 훈련이 되어 네. 있죠. 맞아요. 아 근데 이 눈치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다들 바쁘다 보니까 자기 눈치 보느라고 남의 눈치까지 다 헤아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쉽지 않죠. 보통 눈치를 본다 하면 이제 윗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아랫사람의 눈치는 일부러 보지 않고 눈치를 주는 쪽에 해당하지 네. 내가 아랫사람까지 눈치를 봐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서열 구조 매일매일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학교 안에서도 같은 동년배 안에서도 또 서열을 만들려는 현상들이 좀 많이 잦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서열에서 얕보이기 싫으니까 우리가 일단 너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가슴 펴고 딱 어깨 펴고 당당하게 걸어라. 너의 에너지가 곧 네가 승자인지 패자인지를 사람들에게 힌트를 주는 사람들이 눈치채게 하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주 잠깐 동안 첫인상에서 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조금 지켜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각각의 상황에서 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속도나 행태를 보고 바로 캐치가 된단 말이에요. 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그냥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눈치가 없는 건 절대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하나의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 살아남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하나의 수단인 거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약간 타고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뇌에 사람의 얼굴을 구분하는 부분과 좀 네. 관련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그걸- 표정이나 안색을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청각적인 요소도 있어요. 이 사람의 말의 어조와 톤과 빠르기를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눈치 맥락적 이해를 잘 한다는 것이 크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상황, 인물, 사건, 욕구, 관계 이렇게 5가지를 좀 보면 그 안에서 적절한 나의 역할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잖아요. 언제부터 캐치할 수 있냐면 사실 처음에는 가정교육부터 시작하죠. 식사 예절. 누굴 쳤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야. 부모님들에 의해서 어렸을 때 아주 사소한 행동에 대해서 교정들이 예의 범절이 갖춰지고 그 이후에는 밖에 나가면서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친구하고 놀고 싶을 땐 같이 놀자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상호작용 되게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하나 모여서 매너와 에티켓을 만들죠.